나이가 들면 우리는 문득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길가에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괜스레 미소가 지어지고는 하지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어느새 내 마음을 간지리며 내 젊은 날들의 한 전면을 불러옵니다.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던 골목,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 먹던 달콤한 사탕, 여름밤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던 그 시절의 나. 그때의 나는 힘이 넘쳤습니다. 얼굴에 윤기가 돌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지요. 하루가 짧은 만큼 하고 싶은 일이 많았고 미래는 무한히 펼쳐진 가능성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특별한 줄도 모르고 지나쳐버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시절을 아름답게만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시절이 상처로 가득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부재, 가난, 혹은 외로움.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어쩌면 그 고백은 지금의 내가 겪는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아무리 손에 쥐고 싶어도 흘러가는 시간 앞에 우리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지 젊음이 사라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과정이지요.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감정은 더 예연해졌고 사람을 이해하는 눈도 생겼습니다. 고운갈 한마디의 무게를 알게 되었고 누군가의 눈빛 속 슬픔을 읽어내는 힘도 생겼지요. 이것이야말로 세월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아닐까요? 그래서 말입니다. 노화를 단순히 실패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은 새로운 삶의 형태이고 새로운 역할입니다. 젊은 날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느끼고 그 속에서 진짜 인생의 깊이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노년은 물을 익은 과일처럼 달콤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마음의 부드러움.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해하고 넘어갔던 일에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새로운 보다는 익숙함에 머무르고 싶어지죠.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나이가 들어도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80세가 되기 전 그리고 80세 이후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굳어지고 습관이 고착되며 몸이 불편해진다 해도 마음만은 항상 새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삶의 흐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비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여전히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끝까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열어보세요. 그 안에 새로운 기쁨과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때로는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어떤 날은 그냥 생각나서 작은 마음을 담은 선물을 건네지요. 하지만 문득 돌아보면 정작 나 자신에게 선물을 건넨 기억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물이 필요하겠어? 다 지난 일이야.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위로받아야 하며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 뒷전으로 물러났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잠시 멈춰서 그 모든 시간의 잔잔은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야 합니다. 수고했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이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선물 하나는 단순한 물건을 넘어 마음의 쉼표가 되어줍니다. 달콤한 커피 한 잔, 조용한 산책, 오래 미뤄왔던 독서 시간. 이것들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잊고 있던 삶의 뒷길을 되찾게 해주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달콤한 쉼표,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나 자신을 잊고 살아왔을까요?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가족을 챙기고 해야 할 일들에 쫓겨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면 녹초가 되어 잠드는 날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사라지고 역할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이제야말로 진짜 나를 만나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위한 작은 쉼표 하나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줍니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으며 그 속의 문장이 마음에 스며드는 감각을 느껴보시라. 공원 벤치에 앉아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 해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훌륭한 선물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미처 누리지 못했던 청혼과 여유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쌓이면 우리는 다시금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만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성장과 성찰, 그리고 나눔으로 이어지는 삶.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일은 단지 개인적인 만족에 그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따뜻한 마음은 결국 주변으로 번져갑니다.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타인을 향해서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이해심 깊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물을 고를 때 우리는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무엇이 좋을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 자체가 바로 배려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쓰고 정성을 기울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랑의 표현이며 인생을 아름답게 채우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비록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하는 감동이 전해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타인을 위한 선물은 곧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세상과 맺는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베푸는 삶, 그 자체가 축복. 나이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눔의 의미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가 얻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을 알아갑니다. 베푸는 삶은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반드시 우리 삶에 돌아옵니다. 그건 돈이나 물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감사한 시선,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기억으로 돌아오지요. 봉사 또한 같은 의미에서 귀한 선물입니다.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작은 친절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타인을 향한 따뜻한 손길은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이 작은 등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웃음, 내 인생을 밝혀주는 또 하나의 선물. 82세의 김복자 할머니는 어느 날 우연히 핸드폰 셀프 카메라를 켜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이 그렇게 무뚝뚝했나 싶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거울을 들여다보는 건 매일 하는 일이지만 정면에서 무방비하게 마주한 자신의 표정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하루에 한 번씩
자연스러운 미소를 연습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가볍게 먹고 힘을 빼고 조용히 웃어보는 연습은 마음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웃음은 우리 삶의 윤활유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는다는 것은 단순히 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일입니다. 웃는 얼굴을 자주 지으면 나 자신이 먼저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웃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거울 앞에서 조용히 한번 웃어보시라.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의 아름다움은 서서히 사라질 수 있지만 자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빛이 납니다. 조용히 웃고 있는 노인의 얼굴은 마치 오래된 집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부드럽고 오와한 미소를 머금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전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단지 표정을 짓는 기술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 생을 살아온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내면의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미소는 젊은 시절에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고된 세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무수한 경험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통해 지어낸 미소는 그 자체로 품격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마치 세월이 산물한 인생의 흔적과도 같습니다. 그런 미소를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는 기분이 듭니다. 이처럼 나이 들수록 우리는 외모보다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분위기와 품격으로 사람들을 이끌게 됩니다. 여유로운 태도, 마음을 품는 큰 그릇이다. 노년의 품격은 미소뿐 아니라 여유로움에서도 비롯됩니다. 오래 살아온 시간만큼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때때로 사람을 날카롭게도 만들지만 반대로 큰 마음을 품는 어른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의 실수나 말실수 하나에 마음을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넉넉히 웃어넘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르치려 되지 않고 흠을 들추기보다는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장을 내려놓고 실수 하나쯤은 인생의 재미난 에피소드로 받아들인다면 삶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웃을 일 없는 인생의 작은 실수 하나가 웃음이 되고 그 웃음이 다시 사람을 기어주는 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웃음 안에서 우리는 자신도 타인도 용서하는 마음을 기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너무 오래 품고 있지 말고 놓아주는 연습. 내가 잘못했을 때도 그럴 수 있었지 하며 자신에게도 관대해지는 연습. 그것이 은연의 지혜이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씻어내는 법, 부정에서 긍정으로의 전환.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중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 후회와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런 감정들이 나를 조용히 갉아먹으며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삶의 기쁨을 놓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이제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늙는다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 모두가 맞이해야 할 보편적인 삶의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불안하게 보낼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나 자신의 몫입니다. 어떤 이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마음이 지옥 같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진심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쌓기 위한 인생이 아닌 깊이를 더하는 인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 많이 모으는 것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내 존재의 의미를 알아가는 일이야말로 진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지하는 지혜. 노년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친구 한 사람, 또 한 사람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이가 병원을 입원하고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날은 영영 이별의 소식을 듣기도 하지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이별의 언어를 배워가며 외로움이라는 감정과도 친해지게 됩니다. 그 외로움은 때로는 가슴을 파고드는 한기처럼 깊고 차갑습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고 가족이 있어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어루만져야 할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작은 관계라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동네 이웃과의 짧은 인사, 농구회에서 나눈 대화, 버스에서 옆자리 사람과의 미소 하나. 이런 작은 연결이 쌓이면 우리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내 삶은 더 이상 고립되지 않습니다. 노년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을 조금 더 드러내며 다른 이들과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진정한 힘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문득 고립되었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연결되려 하고 작은 틈에도 반지를 채워 넣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애써 만든 관계들이 과연 우리 마음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걸까요? 사람들 틈에 있으면서도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여전히 공허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남편이 곁에 있어도 자식들이 주말마다 안부를 묻는다고 해도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외로움은 오히려 타인과 너무 가까이 있으려 할 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비워내는 습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 중 하나는 바로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외롭다는 감정을 인정하고도 그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내적인 힘, 그것이 노년에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산 중 하나입니다. 둘이 어린이 공원과 고요한 벤치, 혼자만의 시간을 주는 선물. 혹시 둘이 어린이 공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조용하고 소박한 동네 공원, 아이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낮 시간에 벤치에 앉아있으면 바람 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귀에 스며듭니다. 그런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외로울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짜 나를 다시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혼자서 걷고, 혼자서 차를 마시고, 혼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어느새 그 시간은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기 시작합니다. 나의 가치관이 또렷해지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며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이 생기지요. 그 중심이 자리 잡으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혼자 있음에서 오는 존재의 간이단입니다. 느슨한 관계, 오히려 따뜻한 인연이 됩니다. 노년이 되면 관계의 깊이와 거리감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한 친구, 절친과 같은 강한 결속을 추구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슨한 인연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상처받기 쉽고 너무 멀면 마음이 닿지 않지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 관계, 가끔 안부를 묻고 가끔 함께 산책하고 가끔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인연이 노년에는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이런 관계는 오히려 오래갑니다. 기대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어도 지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관계는 내가 나로서 편안한 상태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건강, 인생 초반의 기둥이 되다. 50대를 지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커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는 인생의 체력을 지키기 위한 전환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70대와 80대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중년에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체중과 혈압, 혈당 등을 조절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지만 60대 이후에는 근육의 유지와 영양의 섭취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고 입맛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72세의 한 어르신은 밥맛이 없어졌다 공정문을 찾았다가 영양실조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서서히 에너지가 줄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아프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잘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생활.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닌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매일 조금씩 나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곧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움직임을 지속해왔는지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런 몸의 지역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60세가 넘으면 이제는 살을 빼는 것보다 별표 근육을 지키는 것 별표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땐 조금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고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하지요. 사소한 움직임에도 피로를 느끼고 일어나고 앉는 일이 힘들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벅차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건강을 관리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이라도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근육을 자극해주는 습관. 이 작은 노력이 70대, 80대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건강한 몸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움이야말로 노년의 행복을 지켜주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핑거링 테스트로 근육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근육의 상태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핑거링 테스트입니다. 먼저 양손의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원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종아리, 특히 가장 두꺼운 부위를 감싸봅니다.
만약 손가락이 닿지 않는다면 근육량이 충분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맞닿거나 접혀진다면 근육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테스트는 간단하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별표 근육이 산지소 별표를 보여줍니다. 근육은 단지 보기 좋은 몸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걷고, 앉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낙상 예방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더더욱 중요합니다. 노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기, 가벼운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이러한 습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보고 독립적인 삶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심리적 독립, 이제는 필요한 선택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며 살아오셨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비를 대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오롯이 자식에게 수령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자녀를 위한 삶에서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 옮겨가야 할 시기입니다. 자녀와의 독립은 단지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자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는 마음은 결국 서운함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68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졸업할 때까지만, 결혼할 때까지만 도와주겠다고 미리 말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지요. 이러한 서로는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큰 해방감을 줍니다. 부모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자식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으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재산이 있는데 돈을 안 주면 맞아 죽고 조금씩 주면 시달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물론 과장이 섞인 말이지만 그 속에는 슬픈 현실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돈으로 얽히기 시작하면 사랑이 점차 의무가 되고 의무는 결국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자식에게 나는 너에게 줄 돈이 없다는 선언이 필요한 시점도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 대신에 부모 자신에게는 존엄한 노후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각자의 삶을 지키는 지혜가 더더욱 필요해졌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경제적인 자립, 정서적인 독립,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준비입니다. 물론 자식은 사랑스럽고 도와주고 싶고 모든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 스스로를 잃고 많은 경우도 생깁니다. 주기만 하고 기대는 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사랑의 태도.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평화를 위한 조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 어떤 삶이 나를 웃게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천천히 답해보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의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이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해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직장에서는 성과를, 사회에서는 지위를, 그리고 이제 노년의 시기에는 얼마나 남았는가를 비교하게 됩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한 이들이 많아지며 자신이 살아온 정보를 자연스레 되짚어보게 되죠. 그때 동창 모임이나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의 성공담을 듣고 나면 마음 한켠이 헛헛해지기도 합니다. 나는 뭐 했지? 내가 공무원을 했더라면 안정적인 연금이라도 있었을 테니다.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너무 깊어지면 자신을 갉아먹는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와의 비교도 결국은 기준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며 무엇보다도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남의 삶의 기준 하나를 평가하다 보면 지금껏 내가 읽어온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지고 결국 후회와 무력감 속에서 오늘의 삶마저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책임을 다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 모든 삶의 절실이며 누군가에게는 이미 존경받아 마땅한 인생의 모델일 수 있습니다. 무리한 도전보다 중요한 것, 나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 노년의 문턱에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라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모든 도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50대, 60대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취미를 확장하고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기에 너무 늦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투자, 한정주의적인 사업은 노년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돈, 건강, 가족이라는 세 가지 기둥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치게 무너진다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기에는 지혜로운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가진 자산과 체력, 생활 패턴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작게 시작하고 조금씩 넓혀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적인 노후의 도전입니다. 모험은 멋지지만 무모함은 위험합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기세가 아니라 지속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에는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말 절반만 맞습니다. 노년에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70년 동안 가족을 돌보며 책임을 지고 희생하며 살아온 당신. 이제는 당신을 가장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 당신 자신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스스로에게 대접하고 예쁜 옷을 사주고 보고 싶었던 연극이나 영화를 혼자라도 보고 오는 것 모두가 훌륭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단지 소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는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선물이 쌓이면 우리는 다시 내면의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마음이 채워지고 삶이 가볍고 매일이 특별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라. 행복은 타인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일까? 를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투 나 스스로에게 단단한 삶 결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복은 남들이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교도 필요 없습니다. 노년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때때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우울하고 쓸쓸한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을 지나도 여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응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실수를 웃어넘기고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며 나를 위한 한 잔의 차와 고요한 저녁 노을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며 고요하고 깊은 행복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길을 걸으세요. 그 길 위에서 마주치는 모든 풍경은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보답일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늘 남을 위해 앞장서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지며 살아온 생활.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다 보면 정작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당신을 돌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조금 더 따뜻한 시선과 여유로운 하루입니다. 조금 더 편안한 옷을 사주는 것, 좋아하던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모두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느라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만 막상 나 자신에게는 인색합니다. 지금은 아껴야지. 나는 괜찮아. 내일 하지 뭐. 이런 말들로 미뤄온 수많은 순간들이 결국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한 세월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다가 아니다. 나는 소중하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바꿔보면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이 단지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내 삶에 대한 존중이며 내 존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선물은 나눔이 되고 나눔은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선물에서 더 나아가 그 따뜻함을 다른 이들과 나눈다면 인생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고민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누군가를 위해 생각하는 의미는 단순한 예의나 의무가 아닌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지요. 그 마음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해집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는 그 선물 속에 담긴 마음을 느끼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일은 나랍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요.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삶에서 많은 것을 받았고 이제는 나눌 줄 아는 시기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물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선물을 무언가를 사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선물은 물건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작은 도움의 손길도 훌륭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그 사람에겐 큰 선물이 됩니다. 당신이 가진 지혜와 경험은 누군가에게 인생의 마침반이 되어줄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연결을 되찾게 됩니다. 고립된 외로움에서 벗어나 다시금 내가 사회 속에서 살아있다는 실감,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연결은 특히 노년에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의미는 내가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낯선 얼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얼굴입니다. 어느 날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으려다 무심코 전면 카메라를 찾다가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내 얼굴이 이렇게 무표정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피곤해 보였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은 어쩌면 너무도 익숙하지만 동시에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얼굴은 지금껏 수많은 시간을 견디고 살아온 당신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희생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얼굴이 웃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연습해보세요. 미소 짓는 얼굴, 나를 위한 웃음, 그리고 여유로운 표정. 억지로 입꼬리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가볍게 숨을 쉬고 거울 앞에서 조용히 웃어보세요. 그 미소 하나가 선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 괜찮아. 잘해왔어.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워. 그 미소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이 사람이 삶을 깊이 있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마무리하며 인생이 다를 가장 깊고 따뜻한 시간.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순간에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이 겪어온 날들은 절대 헛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삶의 정점에 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가장 아름다운 색을 잇는 계절입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웃고 많이 나누고 많이 살아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나를 사랑하고 조금 더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 여유로움 속에서 당신의 인생은 더없이 따뜻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조용히 반짝이기를, 그리고 부드럽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82세의) 진곡자 할머니는 어느 날 무심코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으려다 장면 카메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표정했었나? 내가 이렇게 굳은 얼굴로 살고 있었던 건가? 그 순간 할머니는 자신조차도 몰랐던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거울 속 얼굴이 아닌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은 표정. 뇌에 쌓이고 또 쌓인 피로와 책임, 걱정이 주름 사이에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할머니는 마음을 고쳐먹으셨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미소를 연습해야겠다. 내 얼굴의 생기를 다시 되찾아야겠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너무 힘을 주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웃음이 되곤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볍게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웃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표정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따뜻해지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소는 삶의 지혜가 담긴 얼굴의 언어입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이 급히 여유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미소보다 에너지와 추진력, 경쟁력이 중요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표정 하나로도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부드럽고 우아한 미소는 단순한 매너가 아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체득한 내면의 지혜와 여유의 표현입니다. 말없이 웃는 그 얼굴 하나에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긴장을 내려놓기도 하고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건 관계의 품격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보다 어떤 분위기를 풍기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가 바로 노년입니다. 그리고 미소는 그 품격을 완성해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장식이 되어집니다. 너그러움이라는 이름의 여유. 노년의 품격은 미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연륜에서 진정한 품격이 자라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때론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그럴 수도 있지요 하고 넘길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살아온 세월의 지키가 보여지는 지혜입니다. 이런 너그러움은 혼자서도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들어줍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머물게 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찾아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인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 여유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마음의 근육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대신 그럴 수도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고, 왜 나는 그랬을까? 대신 그땐 나도 힘들었지 라고 자신을 감싸 안을 줄 아는 것. 그 너그러움이 삶을 더욱 가볍게 하고 인간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외로움도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 노년의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로움이라는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친구는 하나둘 멀어지고, 자식은 자신의 삶에 바빠지고, 일상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외로움에 괴로워하며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려 애쓰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노년의 지혜란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피로감만 더해지고, 겉으로만 이어지는 얕은 관계는 마음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지금까지의 삶을 되새기며 자신만의 리듬과 방식으로 하루를 채우는 것, 그 시간이 쌓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기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곁에 머무르는 사람이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은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가족과 이웃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편안한 곳을 찾고, 내가 나를 이해해주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노년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왠지 모를 허전함이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감정. 남편이 곁에 있어도, 자식이 매주 전화를 해줘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 모를 외로움. 이것이 바로 노년에 접어들며 많은 이들이 겪는 대면의 고독입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깊습니다. 진짜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교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려 애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힘이 들고 점점 더 많은 힘들을 유지하려고 할수록 피로감과 공허함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와 느슨한 일들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그것은 고요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으로 전환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운 시간이 됩니다. 조용한 새벽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문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그 고요한 순간. 책 한 권을 펼치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나를 돌아보는 그 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내면의 평가입니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는 진짜 내 가치관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천천히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이 바로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 그리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자존감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관계의 깊이는 숫자가 아닌 온도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인맥은 많을수록 좋다고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서는 진짜 중요한 건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그 관계가 내게 주는 온기입니다. 깊은 속마음을 나누는 친구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다 보면 내 마음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오히려 별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 별표가 훨씬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보지 않더라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때로는 그냥 나를 바라봐주는 눈빛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소중해지고 그로 인해 우리는 노년의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짐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건강, 그것은 노년의 자유를 지켜주는 마지막 선물. 50대에는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이 조금은 막연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0대에 들어서면 건강이야말로 삶의 중심임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70대를 지나 80대가 되면 건강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4050대에는 대사증후군 예방이 가장 큰 건강 이슈였다면 6070대를 지나면서는 근감소진,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병, 치매 같은 심각한 질병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71세 어르신이 병원을 찾았다가 영양실조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오랜 시간 식욕이 떨어지고 영양 섭취가 부족해진 결과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먹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면 몸의 기능도 함께 떨어지고 결국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게 되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수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주 3회 이상 실천하며 걷기, 스트레칭, 수분 섭취 같은 작지만 꾸준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60대부터 잘 쌓아가라. 70대에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80대에는 그것이 노년의 자유와 존엄을 지켜주는 기반이 됩니다. 노년의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을 살아가는 태도 속에서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열매와도 같습니다. 90대가 되어서도 스스로 걷고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오가며 맛있는 음식 앞에서 입맛을 다시고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삶. 그런 삶을 꿈꾼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생각을 다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보다는 근육을 지키는 것, 살을 빼기보다는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 한 끼를 건너뛰기보다는 영양을 채우는 것, 특히 60세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움직이고 정기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는 힘. 그 힘이 70대, 80대의 삶을 바꿉니다. 핑거링 테스트도 한번 해보세요. 양손의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고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위를 감싸보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라면 근육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 서로 겹쳐진다면 근육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하체 근육이야말로 삶의 자유를 지켜주는 마지막 버팀목이 됩니다.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관절의 품격을 지키는 지혜. 60대를 지나며 반드시 필요해지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의 독립입니다. 이때의 독립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독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사랑스럽고 안쓰러워도 그 사랑이 지나치면 결국 서로에게 짐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재산이 있는데 거절하면 맞아 죽고, 찔끔찔끔 주면 시달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지만 이 안에는 실제로 겪는 현실의 씁쓸함이 녹아 있습니다. 한 68세 어르신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도와줄게. 그 이후부터는 아빠도 연금으로 살아야 하거든. 이렇게 시점을 정해놓고 미리 선언하는 지혜가 서로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선택이 됩니다. 무조건 봐주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를 위해 줄여야 할 줄 아는 사람. 존중하고 신뢰하는 거리를 지켜주는 관계가 훨씬 더 오래갑니다. 타인과의 비교, 행복을 놓치는 가장 빠른 길.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 후 동창회나 지인 모임에 다녀온 뒤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연금도 넉넉하지 않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아픈 몸을 이끌고도 움직일 수 있고 하루하루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의 증거입니다. 행복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존재에 감사할 수 있는가입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후회에 매여 오늘의 평화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됩니다. 노년은 단순히 늙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사소한 실수를 웃어넘기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채워가며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본연의 나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끝으로 당신께 드리는 7가지 노년의 지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요한 시간은 스스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자녀와는 독립적으로 살아야 서로가 자유롭습니다.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존중과 거리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근육을 지키고 몸을 움직이며 식사를 잘 챙기세요. 비교는 불행을 부릅니다.
남이 아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자신을 위한 선물을 자주 주세요. 그것은 내 삶에 대한 존중이고 사랑입니다. 예술하지만 따뜻한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마음이 통하는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미소를 잊지 마세요. 우아하고 부드러운 미소는 어떤 보석보다도 당신을 빛나게 합니다. 이제 당신의 눈여는 두려움이 아닌 자유의 시간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만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삶을 응원하며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